안녕하십니까. 임선생 입시교실의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첫 회로서 대입의 AB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생 입시교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제 본인들이 치르던 입시와 현재 대입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시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예전과 달라진 대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나 아니면 여기 학부모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대체로 학력고사를 치르셨거나 대부분 이제 50대 이상의 경우는 학력고사를 치르셨을 것 같고, 이제 94년도 대입부터 수능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50세 이제 미만의 경우는 이제 초기 수능을 보거나 아니면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수능이 진행이 됐으니까 학력고사나 수능을 본 부모님 세대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시와 정시로 진행되는 고등학생들 입시의 세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력고사가 됐던 아니면 초기 수능이 됐던 예전 대입은 정시 100%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요즘 대입은 이제 수시 60에 정시 40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대입의 경우도 이제 정시 100%이긴 하지만 이제 내신이 조금 반영되는 형태였고, 지금은 수시는 주로 내신이 중요하고 정시는 수능 성적이 중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현재 대입은 수시와 정시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체로 수시에서는 재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높고요. 정시에서는 합격자 중에 이제 N수생의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의 경우는 세 가지 형태의 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고요. 정시의 경우는 대부분 수능으로 선발하는 수능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정시의 경우에도 서울대나 고려대 일부 전형처럼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는 형태의 학교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022 스카이대학 전형별 고3대 졸업생의 비율인데, 이건 대교협 자료인데 2023이나 2024도 비슷하고 2025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 수시에서 재학생 비율이 91%고 졸업생 비율이 9%인 반해, 정시에서는 재학생 비율 39.4%, 졸업생 비율 60.6%. 연세대의 경우는 수시 활동 우수는 약 90% 정도 되고, 논술 전형은 재학생 비율이 약 7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활동 우수형의 경우 졸업생 비율이 7.7%, 논술 전형의 경우 한 30% 정도가 졸업생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시의 경우는 정시 합격생 중에 졸업생의 비율이 재학생보다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고려대의 경우는 학교 추천 교과 전형, 학업우 수형 종합 전형의 경우 약 90% 이상이 재학생이고 졸업생의 비율은 한 자릿수고요. 마찬가지로 계열적 합형의 종합 전형 경우도 재학생이 95%, 졸업생이 4%.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지금은 이제 고대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일부 사이버 국방 전형은 특기자 전형이 남아있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시의 경우 재학생이 30%, 졸업생이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카이대학만 그런 것이냐? 이제 인서울이나 지방국립대학의 경우에도, 경북대의 경우에 수시는 약 70%에서 80%,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재학생들이. 그리고 졸업생은 한 20에서 30%, 그리고 좀 적은 데는 10%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정시의 경우는 졸업생이 한 54% 정도. 인서울 주요 대학인 경희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우 재학생이 85%, 졸업생이 14%. 논술 전형의 경우는 졸업생이 약간 더 비율이 높고요. 정시는 졸업생이 62%로
재학생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양대의 경우도 수시의 경우 재학생이 82%, 졸업생이 18%, 정시의 경우 졸업생이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구 교대의 경우도 수시는 재학생의 비율이 높고 정시는 졸업생의 비율이 높습니다. 2023 고려대 정시 수능 전형의 재학생 졸업생 비율을 보면 재수 이상이 70.5%고 재학생이 3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재학생들은 수시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수시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이제 수시의 교과나 종합전형의 경우는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왜 재학생이 정시로 못 가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재학생이 정시로 잘 못 가는 이유는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재학생들의 경우는 내신 대비 수행평가, 비교과 활동 등의 학교 활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 시간이 재수생이나 N수생들에 비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로 학교가 학생 관리를 위해서 수시 중심으로 끌고 가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학생이 나는 정시 올인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학교가 그런 학생들을 정시로 따로 챙기기보다는 그 학생들도 일단 수시에 집중하게끔 하는 분위기로 끌고 가는 점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체로 일반고에서 주로 합격을 합니다. 지원 가능한 내신은 인서울대학은 내신 1에서 2등급대, 수도권 및 지거국대학은 내신 한 2, 3등급대 정도가 합격 가능하고요. 물론 교과 전형에도 수능 최저 충족이 중요하긴 하지만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등이 한 3합 7 내외의 최저를 가지고 있고, 인서울대학이 한 2합 5 내외의 최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저 충족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 그래서 그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내신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교과 전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신이 중요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교과 전형은 내신을 그냥 수치 자체로만 평가를 하고, 종합 전형은 내신 수치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어떤 교육적인 환경이나 교육적인 특성도 좀 고려를 하기 때문에 학교 유형에 따라서 합격 가능한 내신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이 가장 좋은 편이고, 이제 만약에 내가 동일한 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을 때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종합 전형에 지원 가능한 내신은 교과 전형보다는 조금 더 수치가 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그 자체가 좀 더 높아요. 예를 들어 인서울대학의 교과 전형이 내신 1, 2등급이면 종합 전형은 그거보다 조금 더 수치가 높은 내신으로 합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도 비교과 활동 및 세특 등의 생기부 기재 사항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내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수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지원이 어려운 재학생들의 경우는 보통 한 일반고 4등급, 자사고 5등급, 특목고 6등급이 넘어가는데 인서울이나 아니면 좀 좋은 대학에 진학을 원하는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합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이 학생들의 경우는 수시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고, 따라서 교과나 종합 등의 수시는 어렵기 때문에 논술 플러스 정시로 방향을 잡아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인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교과 사례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에서 2등급대가 합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교과 종합의 가장 큰 차이는 교과는 그냥 내신을 수치로만 보기 때문에 그 수치 자체만 맞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종합 전형의 경우는 학교 유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내신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서울시립대처럼 일반고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과 자사고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 내신과 특목고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평균 내신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내신을 섞어가지고 평균 내서 내신을 발표를 하면 그 내신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지 않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대학이 발표한 지원 가능 내신을 봤을 때 분명히 저 내신을 보면 내가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지원했을 때 불합격하게 되는 이유는 대학들이 발표한 내신이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의 내신을 평균을 내면 일반고가 합격하는 것보다 내신 수치가 좀 높게 잡혀 있고, 이제 특목고가 지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신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원할 때 참고 요소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면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우수형의 입결을 보시면 통계학과의 경우 3.1등급이 상위 70%로 합격을 했고, 역사교육과의 경우는 1.99가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만 가지고 역사교육과가 통계학과보다 더 가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십니다. 예를 들면 역사교육과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 70% 컷의 일반고 학생의 합격이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저렇게 수치가 좋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통계학과의 경우는 이제 특목고 학생들,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런 수치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통계학과가 역사교육과보다 더 합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실 때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자료를 보실 때 앞에 자료를 보시기보다는 지금처럼 학생부 종합의 학업 우수형인데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바운더리를 보시고, 예를 들면 경영대학에 한 1.5 근방에 있는 학생들은 아마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합격 가능한 내신이고요. 여기 3등급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은 이제 외고나 국제고의 내신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수치를 보시기보다 내가 내 유형의 고등학교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내신인지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학교 유형 및 지역에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입시가 조금씩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일반고들의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잘 나오는 편이므로 대체로 수시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지방 일반고에서도 무슨 대구 수성구 같은 교육특구의 경우는 이제 학군지 일반고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 일반고의 경우도 지방 일반고와 비슷하게 수시 교과나 종합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 학생들의 경우는 수시 교과나 종합 전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시는 게 대입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학군지 일반고의 경우, 예를 들어 대치나 목동, 앞에서 말씀드린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학력 수준이 높아서 내신을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내신 따기 어려운 지역의 일반고는 보통 수능 등급이 내신 등급보다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시 종합 전형 플러스 정시 또는 수시 논술 전형 플러스 정시 전형으로 많이 진학을 합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는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좀 더 분석하시고, 그리고 정시로 대학을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목 자사고의 형태가 있는데, 특목 자사고의 경우는 학군지 일반고와 비슷한 전략으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시 종합이나 정시 또는 수시 논술이나 정시 전형으로 진학을 하는데 학교 유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고의 경우는 과고나 영재고들의 경우는 정시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제 과고나 영재고의 경우는 과거 선배들이 갔던 전략과 비슷한 전략으로 갔을 때 합격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거 선배들의 입결을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외고나 국제고 전사고들의 경우는 수시 종합과 정시 또는 수시 논술과 정시 형태로 지원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기존 선배들의 입결 영향을 분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자사고의 경우는 수도권 일반고나 학군지 일반고의 입시 전략이랑 비슷하게 전략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어느 대학 가고 싶나요? 유대요. 스카이요. 인서울이요. 가자! 자, 일반적인 학생들의 입시 전략과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년별로 입시 전략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입시 전략을 수정해 나갈 것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면 되냐면,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1학년 성적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성적은 주로 내신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학년 내신 성적이 나왔을 때 원하는 대학의 수시 교과 종합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답변 A는 내가 원하는 대학의 수시 교과 종합이 가능하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학년 때에도 내신에 집중하시고요. 물론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위해 수능 공부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학년 성적이 내가 원하는 대학의 수시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한 내신이라고 한다면 2학년 때 내신을 향상시켜서 종합 전형으로 도전하는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를 위해 수능 공부도 병행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2학년 2학기 기말 성적이 나왔을 때 원하는 대학의 수시 교과나 종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답변으로는 2학년 2학기 기말 성적이 나왔을 때에도 원하는 대학 수시 교과 종합이 가능한 내신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3학년 1학기에 내신에 집중하시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시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A를 충족하지 못하고 B의 상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기말 성적이 나왔는데 원하는 대학 수시 교과 종합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내신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3학년 1학기 때에는 그냥 내신을 유지하거나 조금 하락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하고 가능성 낮은 종합 전형을 위해 비교과 활동을 하기보다는 수시 논술과 정시 수능 전략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B에 해당하는 사례를 들어보자면 특목자사고나 학군지 일반고에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내신까지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는 어려운 내신 때예요.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을 봤더니 정시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수시로 갈 수 있는 종합전형보다 높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에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과감하게 정시 수능 전략으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수시를 쓸 전형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논술 플러스 정시 전형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입시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원서를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서를 쓰실 때 첫 번째로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정시 가능 대학을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컨설팅 같은 걸 할 때 내신 성적표랑 모의고사 성적표를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정시 기준이 잡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입시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수시는 결국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 대학을 가는 게 입시의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입시 전략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실 건 모의고사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수시로 합격을 했을 때, 수시에 불안해서 낮은 대학을 합격을 했을 때 정시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수시 추합이 되거나 했을 때 포기하고 정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일단 수시에 합격하게 되는 경우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수시에 반드시 붙고 싶은데 모의고사 성적도 잘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보험으로 쓰는 수시 6번째 카드를
이제 예를 들어 학종으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학종으로 지원을 하셔서 만약에 수능을 잘 본 경우에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서 자동 탈락하게 만들어서 정시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낫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시 논술에 정시 올인도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신도 잘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냥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수능을 잘 볼 거다라는 그런 어떤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회 임선생 입시교실은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네이버 카페에 임선생 입시연구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많은 정보와 입시 자료가 있고 입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거기에 질문글을 올리시면 되고요. 오늘은 첫 회라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2회부터는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어떤 사례 중심의 입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입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